logic will get you from A to B. 논리와 지식은 너를 A 단계에서 B 단계로 인도해 줄 뿐이다. But imagination will take you everywhere. 상상은 당신을 모든 것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네, 상상, 생각을 하는 힘이 그냥 독서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1강입니다. 1강은 선입견과 고정관념의 질문을 던지는 방법.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너무 싸움닭처럼 그거 왜 그렇게 강요해요? 라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래서 너 사회에 불만 있는 애 아니야? 라는 식의 어떤 무시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맨날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사로잡혀 있는 당신은 꼰대예요 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야, 너 사회생활 안 해? 조직에서 행동하려면 딱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할 때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죠.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대해서 반문하고 왜 그래야 돼? 왜 꼭 그래야 돼? 또는 왜 그런 걸 하면 안 돼? 왜 안 되는 거 대체? 라고 의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게 해서 싸가지 없는 사람이 돼서 무조건 막 혁명가, 반항아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돼요? 고정관념과 선입견의 질문을 던지다 보면 어떤 고정관념은 원래 부정적인 언어지만 보편관념이 될 때도 있어요. 아, 왜 이게 당연하게 사람들이 지키는 거구나. 가령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윤리명제죠. 가장 보편적인 윤리명제 아닐까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명제 절대 명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반문할 수 있어요? 왜 안 돼? 미친놈 같아요? 저는 왜 안 돼? 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안 될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살인을 해도 되는 케이스는 뭘까요? 여기에서부터 법, 철학과 윤리가 더 전진하는 겁니다. 바로 뭘까요? 나를 살인하려고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을 방어하다가 defense 하다가 reasonable하게 정당하게 방위, 정당 방위로 나도 모르게 살인한 경우는 허용이 된다는 거죠. 왜? 아니, 상대는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데 나는 상대를 죽이지 않아야만 하는 윤리를 철저하게 지켜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지겠죠. 그래서 정당 방위의 살인은 허용이 되고 하지만 디테일하죠. 정당 방위인지 아닌지 판사와 변호사, 검사가 엄청 잘 따져보겠죠. 그죠? 또 도대체 저 푸틴 같은 인간, 김정은 같은 인간 이런 인간들은 정치인으로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군인들이 나서서 네, 그렇죠.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왜 안 잡혀가? 쟤는 왜 죄값을 안 치러? 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전쟁은 또 뭡니까? 국가의 방위, 아까의 정당 방위랑 똑같이 디펜스란 말이에요. 아, 이게 살인이 어택이 아니라 디펜스에 해당하는 살인이면 그때는 허용이 되는구나 라는 철학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명제의 질문을 던져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해됩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과거의 사형제도,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거나 너무 많은 성폭행, 너무 많은 성추행을 저지른 파렴치하는 우리가 사형제도를 통해서 죽이자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죠. 제가 자꾸 죽인다는 말을 쓰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실까 봐 좀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했었죠. 이렇게 우리가 심지어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명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질 수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철학과 사상이 탄생하는구나. 그렇게 전진하는구나.
걸 알 수 있죠. 물론 그 다음에 서로 논박을 주고받는 변증법 이런 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첫 번째 강의부터 너무 어려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고정관념과 선입견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가치 판단을 하게 되잖아. 고정관념은 나쁜 거야. 선입견은 무조건 나쁜 거야 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좋은 거야 라는 식의 태도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사상가, 뭐 우리가 솔직히 사상가까지는 아니지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가치 판단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가치 판단을 먼저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반감을 가지면서 오히려 우리가 먼저 또 선입견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뭐로 해볼까요? 확장적 사고. 확장적 사고 뭐예요? 부정적 뉘앙스를 걷어내고 본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시켜버리는 겁니다.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확장 쫙 해서 본질 속성만 차용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남자는 무조건 사내다워야 돼. 여자는 브래지어 착용해야지. 한강 채식주의자 보면 브래지어 착용 안 하잖아요. 여자는 그럼 안 되지. 이런 식의 고정관념의 본질은 뭐예요? 바로 당위성입니다. 당위성. 저는 꼭 첫 번째 강의에서 당위성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 이 당연히 그래야 함은 윤리와 도덕에 들어갔을 때는 좀 인정을 받아요. 당연히 새치기 하면 안 돼. 당연히 남의 물건 쎄비면 안 돼. 당연히 사람 죽이면 안 돼. 당연히 타인을 배려해야 돼. 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할 때는 굉장히 점수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것들의 당위성을 부여할 때 비로소 부정적인 뉘앙스가 생깁니다. 벌써 어떻게 됐나요? 확장적 사고를 통해서 부정적 가치 판단과 긍정적 가치 판단에서 초월해서 본질을 찾아냈죠. 물론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강의에 존재합니다. 확장적 사고와 속성 차용하기. 어쨌든 오늘은 고정관념과 선입견의 본질을 찾아내는 거니까 뭐였습니까? 당위성. 반드시 그래야 돼. 또는 반드시 그러면 아니 돼.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정관념에 반문하는 거, 질문을 던지는 거, 좀 속어로 쓰면 딴지 거는 거, 따져대는 거, 그죠? 그것의 본질적인 행위가 뭘까요? 항상 우리가 본질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하는 힘, 사고력을 논의하는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념적이죠. 관념적이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추상적이야. 손에 안 잡혀. tangible, 만질 수가 없어. visible,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관념들이란 말이야. 아이디어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거 뭐 생각이라는 거는 다 그냥 거기서 거기 아닌가? 생각을 잘하는 능력? 그딴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수영 선수는 수영 트레이닝을 많이 했으니까 밥 먹고 수영만 했지. 넌 수영 선수야. 라고 해요. 너 밥 먹고 테니스만 했지. 너 테니스 선수야. 너 밥 먹고 공부만 했지. 너 학자야. 스콜라야. 리서처야. 연구자야. 근데 우리 너 밥 먹고 생각만 했니? 밥 먹고 생각만 하지도 않지만 생각 선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거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 선수로 만들고 싶어요. 적어도 생각 아마추어 정도로.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바로 관념의 구체화를 해야 됩니다. 관념의 구체화. 추상적인 것을 어느 정도 만질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걸로 구체화해야 돼요. 그러려면 더 깊숙이 본질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뭔가 그냥 대충 생각할래? 이게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본질로 들어가야 되고 가끔은 문학적 비유를 통해서 구체화된 만질 수 있고 보이는 듯한 뭔가 사과 같은 뭔가 라면 같은 뭔가 구두 같은 그런 고체화를 해야 돼요.
solidify를 해야 돼요.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느낌만으로만 판단하는 거, 그거 뭐 위험한 건 아닌데 그게 바로 1단계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라는 거를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뇌과학에서도 어떤 쎄한 느낌, 아니다 싶은 느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가치 높은 직관과 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느낌이라는 건 정말 이 오장육부에 있는 막 미주신경과 연동돼 있대요. 그냥 드는 촉이 아니래요. 아, 저 사람 숨만 쉬어도, 숨 쉬는 것만 들어도 막 불편해. 저 사람의 가치관, 뭔가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나랑 코드가 안 맞아 라는 느낌들 중요합니다. 엄청 강력한 힘인데 그거는 지금 무의식적인 감정이잖아요. 그거를 의식화하고 구체화하는 작업, 그게 바로 우리 강좌의 핵심입니다. 사고력 기르는 힘, 그죠? 그게 바로 Thinking Training Center의 본질이죠. 자, 다시 돌아오죠. 아까 말했다시피 고정관념과 선입견의 본질은 뭐예요? 자, 부정적인 뉘앙스 지워요. 고정관념, 안 바뀌어, 꼰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가치 판단 제거하시고, 선입견, 색안경 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질은 뭐예요? 바로 당위성. 반드시 그래야만 해. 야,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만 해. 야, 너 이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돼. 라는 당위성이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질문을 던지고 딴지를 거는 행동의 본질은 다시 뭐예요? 당위성을 공격하는 거죠. 당위성을 가격하는 거죠. should, have to, you have to do that, you should do that. 너 반드시 그걸 해야 돼. 라는 것에 빵!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Why? 너 그거 하면 안 돼. Why not? 왜 안 돼? 네, 이겁니다. 당위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위성을 공격해서 여러분 승리해서 막 바나나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바나나가 될 때도 필요하죠. 가령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명제가 있으면 여러분은 싸우세요. 꼭 이겨내세요. 남자도 꼭 사내다워야 돼 라는 젠더 고정관념이 있거든. 여러분 싸우세요. 당당히 맞서 싸우세요. 하지만 우리가 수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관습과, 여러분 또 관습이라는 말이 계승할 때도 있지만 너무 답습하다가 너무 고루하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느끼는 문화와 관습이 있고, 계승하고 보편적으로 당연하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지해야 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게 뭔 차이일지를 고민해 보려면 당위성의 가격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해보긴 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왜 당연히 그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도 있어요. 그때는 고정관념이 아니라 보편관념이 됩니다. 자, 사람이 아까 정당방위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 되지만 그래도 개인이 원한을 품고 복수로 막 치정극으로 사람을 죽인다던가 아니면 지략적으로 묻지마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말 지략적인 살인을 하던 연쇄 살인범을 하던가 그런 것은 왜 안 돼? 라는 것을 질문을 안 해보고 당연히 안 되지가 아니라 정말 왜 안 되지? 생명권을 박탈하면 왜 안 되지? 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고정관념에 딴지 걸려는 반항아로 출발했다가 몇몇 개는 보편관념의 정당성을 또는 보편성, 그 진정한 당위성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야, 남의 물건 왜 세비면 안 돼? 왜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뭔 소리야가 아니라 왜 안 돼?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몇 개의 과제를 드릴게요. 남의 물건 왜 세비면 안 되죠? 네, 제가 여기서 정지 버튼 누를 것을 지침으로 드립니다. 제가 답을 한번 말해 볼게요. 남의 물건은 상대가 구매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가 구매한 거라는 건 상대가 돈을 지불하고 구매했을 것이고 우리가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것,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것도,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가 돈을 주고 산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어떤 가치를 투자해서 물건을 사야 돼요. 노동력을 주고 돈을 받아야 돼요. 즉, 교환이 있어야 돼요. 상대도 허락했고 나도 허락한 가치 교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절도는 가치 교환에 동조가 없어요. 나는 저거를 뺏고 싶지만 still I wanna steal it. But 상대방은 주기 싫어요. 나는 준 게 없거든. 나는 그냥 도둑질한 거거든. 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스펙트럼을 넓혀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잘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꽤나 도둑놈 같은 놈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도둑놈으로 보입니까? 제가 강좌가 얼마로 책정할지 아직 고민 중인데 이 돈을 받겠다 해놓고 무려 강의 20에서 30강의 정도 제가 찍을 거라 칩시다. 그거를 가치 교환을 한데 내가 박현우 이 생각을 하는 힘? 강의 듣는데 별로 도움 안 되는데? 근데도 이 돈을 받겠다고? 그러면은 정식 사업 법조망 안에 들어와 있어도 저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보이스피싱, 프로드, 사기꾼들과 실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도 사기꾼 같은 놈들과 그 다음에 진짜 제도권 안에서 정확한 가치 교환을 하는 그런 선량한 시민을 구분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도 우리는 생각이 당도하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질문을 던지는 것. 고정관념에 심지어 가장 윤리적인 명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보는 거에서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너무 길었네요. 네, 이게 첫 번째 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 이 두 번째 강의는 어떤 개념, A라는 개념에서 속성만 차용해서 B라는 다른 개념에 적용해보는 이런 창의력 훈련을 강의해 볼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죠. 물리학에서 임계점이라는 걸 발견했어. 생물학에도 역치라는 게 있네? 근데 그거를 내 인생에도 적용해 볼까? 내 인생에도? 그래. 솔직히 내가 노력을 10시간 하면 선형적으로 내 수학 점수가 딱딱딱 오르는 게 아니라 10시간 하면 안 됐던 거였어. 딱 임계점, 역치 20시간을 했었어야 미적분에 대한 개념 강의를 20시간 정도는 최대한 공부를 했었어야 미적분 문제가 풀리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점프하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였는데 느린 성취 그래프가 나오는 거였는데 난 너무 선형적인 걸 기대했던 거 아닌가? 인생은 혹시 임계점과 역치로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적용. 물리학과 생물학 개념인데 인생에도 적용하는 그런 식의 어떤 속성 차용 모드 그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방금 말한 것만 다루지 않으니까 꼭 들어주세요. 또 봬요.